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여기 침 튀기는 거 방지하는 이런 마스크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하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쓰고 있다 보니까 약간 발음이 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도. 그래서 고민스럽긴 하네요. 뭐 과감하게 복구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여기는 이제 학원이 아무래도 이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이거 다른 강사분들도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방침에 따라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부의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쭉 했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용됐던 것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제 보존 처리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신선한 것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동물을 이제 도축하게 되면 얻어지는 게 이제 신선한 상태이고, 이제 그것의 이 보존성이나 저장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냉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냉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염장이나 염수장, 그러니까 소금이나 소금물에 절여서 이제 저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하는 방법, 그리고 훈제하는 방법이 제2류 또는 이제 3류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보존 처리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 우리가 이제 조제를 하게 되면 이제 조제 식료품이라고 해가지고 4부 쪽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2류와 4부, 16류의 차이점, 그런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일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2부로 가는 게 어떤 순서이기도 한데, 제 강의는 그럼 일부에서 우리가 이제 동물성 생산품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제외됐던 것들이 몇 개 있다고 그랬었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동물에서 얻은 지방과 기름이 15류, 이제 3부에 속하는 15류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좀 공부하도록 하고, 동물의 껍질에서 얻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원피와 가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동물이 원래 갖고 있었던 털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가 되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모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피와 가죽은 41류와 42류, 제품이 되면 42류에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피 같은 경우에는 일괄해서 43류 쪽으로 이제 분류하는 이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이제 책을 한번 보시면 41류는 원피와 가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로 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모피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모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피도 털이 있는 놈과 없는 놈이 있는데, 털이 있는 건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피라고 얘기를 해서 이놈은 43류 쪽으로 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원피와 가죽. 그래서 원피를 가지고 일정한 가공 처리를 하게 될 때 우리 관설배에서는 이제 가죽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입니다. 그게 호해용어에 나와 있어요. 41류 호해용어에 보면 어떠한 것들까지 처리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원피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가공을 하면 가죽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죽에 해당되는 거죠. 전신 가죽이 되는 거죠. 어떤 특정 동물의 몸 전체의 이 가죽이 해당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41류에 분류되는 가죽이 이렇게 전신 가죽뿐만 아니라 뭐 조각으로 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이쪽에 분류를 하는 거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이제 특정한 제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가죽으로 만드는 의류와 그런 부속품들이 되겠죠. 그런 각종의 제품들이 이 42류 쪽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핸드백을 만들어도 41류 쪽으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피와 인조모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모피와 유사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가죽에다가 인위적으로 동물의 털을 부착시켜 준다든가 또는 뭐 꿰매준다든가 이런 방법, 아니면 뭐
여기 직물에다가 동물의 이 털을 뭐 부착시켜주거나 꿰매주는 방법으로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이제 인종우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의 제품.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이런 이제 의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43유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넘어가면 이제 41유에서 이제 제외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 호해 체계를 조금 공부를 해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살아있는 동물과 이제 그런 것들을 도축해서 얻은 이제 서육을 공부할 때도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뭐 말이냐 소냐 뭐 돼지냐 면양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류한 것처럼, 여기도 보면 같은 분류 체계를 택했습니다. 이제 소와 그 마속 동물의 원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속 동물은 말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의 털을 공부할 때도 마속동물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의 그 원피를 여기에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는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원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라든가 면양, 어린 양을 제한 나머지 것들의 원피를 이 13035에 분류를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다시 또 41045에 보면 소나 마속동물의 유연 처리나 크러스트 처리를 한 원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1, 2, 3에서는 유연 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는 분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유연 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를 소, 면양과 어린 양, 그 밖의 동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이 4107을 한번 보시면 유연 처리나 크러스트 처리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나 마속동물의 가죽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나갑니다. 면양이나 어린 양, 그 밖의 동물의 가죽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가죽이라고 할 때는 이제 4107하고 4112에서부터 그 4115까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처리를 했을 때냐면 유연 처리나 크러스트 처리를 한 이후에 그 이상을 가공했을 때를 우리가 가죽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41015에는 어떤 상태가 분류되냐면 생것. 우리가 이제 그 육에서는 신선하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신선하다 얘기를 한 것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생것, 그 다음에 염장한 것, 건조한 것, 석회 처리한 것, 산 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 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 처리, 파치먼트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유연 처리나 파치먼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크로스 처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이 호가 뒤로 빠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세 개 이렇게 짝을 이어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호의 체계를 공부할 때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소, 면양이나 어린 양, 그 밖의 원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세 개도 같은 형식으로 가는데 다만 그 가공 처리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연 처리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가죽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쓰게 되면 이 가죽이 뻣뻣하고 질기고, 그리고 이제 공기 중에 노출했을 때 쉽게 갈라지고, 그래서 상품성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연 처리를 꼭 해줘야만 돼요. 유연 처리를 꼭 해줘야만 된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탄닌을 포함한 식물성 유연 추출물이라는 게 있는데 3201호에 분류되죠. 그런 것들로 원피를 처리하면 부패를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죽도 이 단백질 물질로 가죽 표면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부패 변질이 되고 냄새도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물에 대한 그 불침투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비 올 때 아까 우리가 이제 그 핸드백 같은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 비에 맞게 되면 물을 침투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물이 침투가 된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다 물에 젖을 것이고, 또는 어떤 제품의 수명도 단축이 되기 때문에 불 침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 유연 처리라고 하는 가공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탄닌은 원피 조직에 침투하여 콜라겐, 단백질계 일종의 물질인데 그놈과 이제 교차 결합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피가 열, 빛, 땀으로부터 안정성을 갖도록 해주며 원피를 모양 내기 쉽고 사용하기 좋게 된다 이거죠. 부들부들 유연하면 사용하기 좋은 거죠. 이제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유연 처리를 해줘요. 근데 유연 처리는 이 가죽뿐만 아니라 모피에도 유연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천연이라든가 또는 그 인조의 방종 섬유 같은 경우에도 유연 처리를 해줘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잘 편안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유연 처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그 조제품이 또 별도로 분류되는 호가 있어요. 그런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41류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그 생원피의 페어링이나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그러니까 이제 원피를 가지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페어링이라고 하는 건 조그만 이런 조각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가죽을 가지고 자르는 과정에서 나온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오류의 마지막 거 0511호에 분류를 한다. 그래서 0511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0505나 67015의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부분,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0505호에 분류되는데, 그 여기에 나온 건 뭐냐면 요놈들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하게 되면 이쪽에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의 깃털은 우리가 이제 그 새의 그 껍질 가죽이 있다 하더라도 이놈은 41류에서 가죽으로는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로서 생것, 유연처리나 드레스 가공한 것은 43류로 분류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원래 털이 있어. 그 짐승에 털이 있는데 그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로서 생것, 그 다음에 이제 유연 처리나 드레스 가공한 것은 43류로 분류를 한다, 이런 거요. 다만 이제 소, 물소를 포함한다 마속동물, 면양이나 어린 양 이런 등등은 여기서 이제 제외를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쭉 해서 포함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개의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는 41류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그 털이 있다고 그러면 이놈들은 그 이 41류에서 제외를 하는데, 41류에서 제외를 하는데, 다만 개의 털, 우리가 이제 별 볼 없는 걸 개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범털은 대단한 거고 개털은 참 별 볼 없는 걸 왜 얘기를 하는데, 개의 털 같은 경우는 그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는 41류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요 41류에서 제외되는 것들이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냥 41류를 분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뭐 칼로 자르거나 깎거나 자르는 과정에서 나온 부스러기를 페어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페어링은 아주 굉장히 조그만 이런 형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공작 시간에 나무를 가지고 조각칼로 이렇게 깎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15부 비금속에서도 이런 페어링 용어가 나오면 그것은 이런 무슨 그렇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그만 이런 조각들을 우리가 페어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다만 이런 것들. 여기 다만에서부터 이건 제가 조금 생략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요런 것들은 설령 털을 제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41류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소라든가 말 같은 경우에 조금 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털을 제거하지 않아도 그대로 그냥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 다만 이제 요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털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43류로 간다.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만 이 말은 이런 것들은 털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41류로 분리를 한다. 이런 거죠. 이래서 요거를 받는 겁니다.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로서 생것, 유연처리나 드레스 가공한 것을 43류로 분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요 소에서부터 요 개까지는 털을 제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41류로 분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로 있는 요것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속하는 것이 털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43류로 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외하는 거에 제외한다 그러면 포함되는 거예요. 어디에 포함되냐면 43류에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정은 뭐냐면 41045부터 41069까지에는 원상태로 복귀될 수 있도록 유연 처리된 유연 전처리를 포함한다. 원피는 제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상태로 복귀될 수 있도록 대충 이렇게 유연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가 유연 처리를 해야만 이쪽으로 분리를 했었죠. 4, 5, 6회 분리를 했었는데 원상태로 복귀될 수 있도록 유연 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놈은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연 처리를 해서 이 4, 5, 5호, 6호에 분리되려면 원상태로의 복귀가 불가능하게 될 때 그런 처리를 했을 때만 이쪽에 분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045부터 6호까지 해서 크러스트는 재유연 처리된 원피와 건조하기 전에 색을 입히거나 기름을 바른 원피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히 뭐냐면 다음에 나오는 가죽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표에서 컴포지션 레저란 411호의 물품만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용어 해설 6번째 보면 컴포지션 레더, 레더라는 게 이제 가죽이라는 말인데 천연 가죽이나 가죽 섬유를 기본 재료로 한 것만을 분류한다. 따라서 천연 가죽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즉 플라스틱이라든가 고무, 종이나 판지나 도포된 직물 등으로 만든 모조 가죽은 제외를 한다. 이런 거죠. 이 컴포지션 레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접착 가죽이라고도 불리는데 아래와 같은 공정으로 제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결합제로 가죽의 페어링과 웨이스트의 조각을 응집시켜 만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 규정에서 이 페어링과 웨이스트를 0511에 분류를 하는데 그 자체는 그걸 가지고 이 결합제로 붙여가지고 평평한 이런 시트상의 이 가죽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컴포지션 레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4111호에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결합제 없이 가죽의 페어링과 웨이스트에 강한 압력을 가하여 응집시켜 만든다. 이런 거죠. 어저께 제가 이제 EBS 다큐 프로그램을 봤더니 카펫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동물의 털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만들더라고요. 결합제 없이 가죽의 페어링이나 동물의 털을 가지고 카펫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그것을 이렇게 김밥 말듯이 돌돌돌돌 말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밟아주는 거야. 이렇게 연속적으로 밟아주면 털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결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람이 또 요걸로 계속적으로 그 카펫을 이렇게 롤로 감은 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놈들끼리 이제 응집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폈을 때 아주 단단한, 아주 그러면서 이제 평평해진 그런 이제 카펫을 만드는 걸 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조금만 남아있고, 일부만 남아있고, 지금은 이제 합성의 이 바닥갈개가 싸게 공급이 되니까,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사양산업이고, 아주 전통적으로 몇 가구만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왜 중요시했냐면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 조그만 것조차도 아껴서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44류에 가면 또 44류에도 이런 이 파티클 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 조각을 이렇게 이제 결합제를 사용하거나 아주 강한 압력에 의해서 눌러서 이런 이제 합판과 같이 만들어 쓰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하도 이런 이제 목재 같은 것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그 조각을 가지고 만든 이 파티클 보드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런 걸 찾기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은 이런 기본적인 목재가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끝내도록 하고, 뭐 가죽의 종류에 있어서는 이제 41위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그 상품학적 특성은 이 규정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41위에 보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마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마구의 범죄에 속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 애완동물, 뭐 개라든가 고양이 이런 것들의 그 용품들, 뭐 개 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옷 같은 거 이런 것들도 41위 쪽에 분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등자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말을 탈 때 여기다가 이제 발을 올려놓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비금속, 뭐 철이라든가 황동 같은 걸 가지고 만드는데, 이 전체로 이제 제시가 되면 당연히 이것은 이제 이 42류, 4201호에 분류되는데, 만약에 요놈만 따로 제시가 됐다, 따로가 제시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각각 독립된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여기 대부분에 보면 가죽들로 된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이 질감을 보더라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죽으로 된 것들이 이 41위에 분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 같은 것들은 이 재료에 상관없이 이쪽에 분류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방정 섬유로 만들어서도 42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뭔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호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197쪽입니다. 동물용 마구, 곱빗줄, 끈, 무릎 바지, 말 같은 경우는 무릎 바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갈, 우리가 이제 그 재갈을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재갈을 물린다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안장용 방석, 방금 나왔던 거죠.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 그러니까 개가 입는 옷입니다. 코트니까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니 41호는 가죽 제품들이 분류되는데 다른 재료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반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또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야 그러면 이 가죽으로 만든 것만 4201호에 분류를 한다고 한다면 다른 재료, 예를 들면 방정 섬유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만들게 되면 그때마다 다른 호에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표가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동물용 마구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 그냥 재료에 상관없이 다 여기다 넣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죽으로 만든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라고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02, 우리가 이 4202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통칙 5의 이 과목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케이스나 포장 용기 할 때 하는 겁니다. 보면 이제 트렁크, 아시죠? 트렁크, 슈트 케이스, 화장품 케이스, 이그제큐티브 케이스, 이거는 뭐 우리 서류 가방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는 거예요. 서류 가방, 학생 가방, 안경 케이스, 쌍안경 케이스, 사진기 케이스, 악기 케이스, 총 케이스, 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여기서 많이 봤던 거죠. 우리가 통칙 5 과목에서 얘기했었을 때 쭉 열거됐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용기, 가죽, 컴포지션 레더,
플라스틱의 시트, 방정 섬유, 벌커나이즈 파이버,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 가방, 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 가방, 화장값 배낭, 핸드백, 쇼핑백, 돈주머니, 지갑, 제도용 케이스, 아까 우리가 제도용 케이스라는 것도 있었죠. 담배 케이스, 담배 쌈지, 공구 가방, 여행용구 가방, 병 케이스, 신변장식용품 상자, 보석 상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분갑이라는 건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 파우더 그것을 이제 담는 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붙이집과 이화유산 용기, 칼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굉장히 분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가죽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다양한 재료로 만든 것들도 분류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그 학생 가방 같은 경우에는 뭐 방정 섬유로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420 이후에 분류를 합니다. 가죽으로 만들어도 분류를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고급스러운 이 서류 가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그제큐티브 케이스 같은 거 이런 건 아주 사각으로 딱 돼 있는 거 있죠. 딱 형태를 딱 갖춰져 있는 이런 것들은 또 가죽으로 만들어도 이쪽에 가고 그렇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도 이쪽에 가고 심지어는 그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 이쪽에 갑니다. 나무 같은 걸로 만든 조그만 이런 상자 손에 딱 들고 다니는 이런 것들도 이쪽에 가독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20 사무에는 의류와 의류 부속품. 근데 여기는 이제 제한을 가한 거죠. 가죽이나 컴포지션 레더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이런 거죠. 그 밖의 가죽 제품과 컴포지션 레더 제품. 그 밖이라는 건 뭐냐면 의류와 의류 부속품이 아닌 것으로서의 제품들, 거트, 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 그래서 누에의 거트는 그 50유로 분류를 해줘요. 이 거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장을 거트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의 장, 방광, 위. 우리가 이제 0504에 분류됐던 장, 방광, 위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거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조폭들이 쓰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은 이제 서양 속담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배짱이 센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 거트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배심이 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배심이 센 사람은 리더를 하는 거고, 배심이 센 사람은 리더를 하는 거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참모를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데 배심이 약하면 절대 리더를 못합니다. 아니면 리더는 늘 위기의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독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배심이 없으면 머리만 굴리다 보면 그 결정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배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리더를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뭐 참모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제품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거트, 동물의 장, 방광, 위는 0504에 분류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뭐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쪽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자, 한번 규정들 한번 보시죠. 그 41에서 가죽이란 세미 가죽, 콤비네이션 세미 가죽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가죽. 그다음에 페이턴트는 여기 앞장에 나오는 것처럼 195쪽 주 3을 한번 보시면 그 용어 해설, 이거는 해설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품학적인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압축을 딱 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용어 해설은 대부분, 이 책의 용어 해설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이 관세일부 해설서에서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나 상품에 관한 설명을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페이턴트 가죽은 바니시나 레커나 또는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의 시트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가죽으로서 표면이 거울과 같이 광택이 있는 것을 말하며 피복한 것과 시트의 두께는 0.15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죽에다가 이 바니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그냥 말로는 니스 같은 거 이런 걸 칠해 놓게 되면 가죽 표현이 반짝반짝 하는 거죠. 반짝반짝하는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플라스틱을 이제 가죽 위에다가 이제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붙여줄 때 그 0.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 같은 경우는 적층한 페이턴트 레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도포 가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두께가 0.15를 초과하나, 이런 거죠. 이게 구분입니다. 페이턴트와 적층한 것이. 초과하나 전체 두께의 2분의 1 미만인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를 피복한 것으로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우리가 이제 통치 관점에서 보면 되냐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어 있네? 서로 다른 재료의 복합물이죠. 뭐예요? 플라스틱 시트와 가죽의 시트라고 하는 두 개가 결합된 거죠. 그러면, 야, 이거 플라스틱의 주의냐? 본질적 특성이 있어. 가죽이 본질적 특성이 있어. 라고 다투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한계를 딱 정한 게 뭐냐면, 이 41위의 가죽으로 분리를 하려면 무슨 적층한 페이턴트 레자로 분리를 하려고 하면 시트, 이 플라스틱 시트가 2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누가 또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가죽이 주도권을 잡은 거죠. 왜냐하면 그놈이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나와요. 두께가 0.15를 초과하고 전체 두께의 2분의 1 이상인 것은 플라스틱인 39리로 분리를 한다. 한계를 명확하게 지어준 겁니다. 이것은 이제 주나 호에는 없는데 이 통치의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설서에서 하나의 지침을 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39리의 우선권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41리의 우선권을 줘라 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적층한 페이턴트 레자와 메탈라이드 레자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메탈라이드 레자는 이 가죽의 표면에 이 금속 가루를 뿌리거나 뭐 입히거나 그런 등등의 방법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메탈라이즈 가죽이고요. 이것이 적층한 페이턴트 레자 이런 형이에요. 저런 것들은 이제 세미 가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미 가죽은 뭐냐면 가죽 표면을 이 가벼운 돌로 긁어서 표면을 긁어서 이 보풀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세미 가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거에 한번 시험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딱 가죽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가죽의 범위에 이게 이제 객관 시험은 아니지만 이 가죽의 범위에 이 어떤 것은 포함되지 않냐면 콤포지션 레저라고 하는 건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콤포지션 레저. 그러니까 페어링이라든가 찌꺼기 같은 것을 응집시켜서 만든 가죽은 여기서 이 가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호에 보면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저의 제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죽 제품, 콤포지션 레저를 구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이 콤포지션 레저는 관세율표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물론 이제 그 4115에 있었고 41에도 그게 용어가 나오지만은 이것은 관세율표 전체에 적용되는 거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제외되는 거 한번 쭉 볼까요? 이 살균한 캣커트, 이거 캣이라는 게 이제 고양이라는 거죠. 고양이의 이 장입니다. 근데 고양이 장이 굉장히 이제 질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캣커트라는 게 굉장히 질겨가지고 이 전구, 테니스 라켓줄도 쓰고 과거에 지금은 뭐 이 플라스틱이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뭐 탄성도 좋고 뭐도 좋고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건 거의 없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 전구, 테니스 라켓의 그 줄로도 많이 쓰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이 외과 수술할 때 꿰매주는 그런 걸로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살균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도 균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든가 이런 처리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살균한 외과용 캣커트나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제. 이게 봉합이라고 하는 것은 뭘 꿰매주는 걸 봉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들을 붙여주는 게 봉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해서 두 개를 뗀 다음에 그 두 개를 붙여주면 그게 봉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수술하고 칼로 메스를 대서 잘라서 찢어서 그 안에 있는 걸 뭐를 제거하고 또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다시 꿰매지는 거예요. 이걸 봉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30069에 분류를 한다. 근데 만약에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캣커트의 제품이다. 그러면 42069에 분류를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목은 모피나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면에 붙인 의류와 의류 부속품 이런 것들은 43류. 이제 이건
일반 천연의 모피고 인조 모피는 이렇게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겉면이 이게 가죽입니다. 그리고 안에 모피나 인조 모피로 덧붙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떤 상품의 본질을 얘기할 때는 이거 겉에 있는 가죽이 본질적 특성이 있겠지. 그래서 41위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 안에 있는 거 그렇잖아. 겉에가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주기정은 그렇더라도 이런 것들을 4303이나 4304호의 모피나 인조모피 제품으로 분류를 하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외면에 모피나 인조모피를 단순히 트리밍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트리밍이 뭐냐면 장식을 우리가 트리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깃 정도 있죠. 깃에 조금 모피로 장식을 한다든가 여기에 소매 이런 데 좀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포켓 같은 데다가 모피로 장식을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41로 분류를 해주면 되는데 이 트리밍의 범주를 벗어나 버리면 이것은 43유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장갑과 벙어리 장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버전은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41위 가죽 장갑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모피가 있잖아요. 상당한 부분이. 심지어는 안에 인조모피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놈은 42035에 분류를 하는 하나의 특례 규정을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특례를 만들어줬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제품으로 된 망.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이 가죽의 끈을 가지고 엮어서 망을 만들면 그런 것들은 5608호로 분류를 하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류의 물품, 64류가 신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이 가죽 신발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64류에 분류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죽으로 만든 이런 모자 같은 경우에도 65류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6025의 승마용 채찍입니다. 승마용 채찍. 그래서 이게 승마용 채찍인데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가죽의 가느다랗게 잘라놓은 가죽으로 된 채찍이에요. 이런 거. 그러면 당연히 이건 가죽 제품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켜준다. 66025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늘 관심 있게 잘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제외 규정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열거를 하냐면 이 품목번호가 이 앞에 있는 것부터 쭉 열거를 해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그 순서를 철저하게 지켜요. 제외 규정이 10개 있다 그러면 가장 번호가 앞에 있는 놈을 1번으로 주고 쭉 배열해가는 순서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면 이 커플링크 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커플링크, 팔찌나 그 밖의 모조, 신변 장식용품, 모조, 신변 장식용품.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가죽으로 만든 가죽 가적이죠. 팔찌 이런 경우에는 71175로 분류를 한다 이런 거죠. 이 와이셔츠에 이게 쓰는 겁니다. 커플링크 이런 것들. 이게 가죽으로 돼 있어도 이쪽으로 분류를 하라. 모조 신변 장식용품으로 분류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관세율표를 분류할 때 따로 제시되는 이거를 이제 몰라가지고 굉장히 공부할 때 애를 먹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따로 국밥 이러면 뭐예요? 따로 국밥 이러면. 따로 국밥 이러면 뭡니까? 국과 밥이 따로따로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입될 때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안장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올라가는 이 등자나 비트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놈이 그놈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놈만 제시를 했다. 수입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등자 전체를 제시한 게 아니라 요놈만, 요 비트, 요거 이제 제갈인데, 이 말 제갈이에요. 비트라는 거예요. 말
제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등자, 올라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은 15부 쪽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철강으로 만들면 73류, 구리면 74류,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분류를 하겠죠. 그래서 따로 제시되는 등자, 비트, 그 다음에 이제 구리로 만든 이 장식품, 이 말 안장에는 장식품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머클과 같은 마구형 용구와 장식용품, 주로 15부로 분류를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현과 드럼이나 이화유산 악기 가죽과 그 밖의 악기 부음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북 있는데, 이거 뭐로 만들었어? 소가죽으로 만들었네? 그럼 가죽의 제품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못 해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야. 이거는 북이기 때문에 91류의 악기로 분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쌤님, 이렇게 완성된 물품으로서의 북이 수입이 되면, 아무래도 그렇지. 제가 뭐, 바보입니까? 이거를 뭐 가죽 제품으로 분류하게. 저 이거 악기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용을 해요. 그렇지. 누구한테 배웠는데?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 정도는 모르겠어? 그런데 만약에 이걸 오랫동안 이 북을 쓰다 보니까 이 가죽이 달고 구멍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 요 놈만, 요거 몸체 부분은 두고 요 놈만 수입할 수 있다 없다? 수입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내가 자동차를 사서 쓰다가 타이어가 다 달았다. 그럼 내가 타이어 가게 가서 타이어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때 그 타이어는 뭐다? 그렇지. 부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디에 분류되는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 그지? 그게 이제 분류의 기본 원칙이라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가죽 제품으로 분류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악기의 부품으로 분류를 해줘라. 이런 얘기하죠, 여기서. 그런데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부품으로 분류를 안 하고 타이어가 독립적으로 분류되는 호가 있지, 이게. 그러니까 엿장서맘이야. 예를 들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신품 4011, 신품. 그래서 중고나 재생은 4012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와 있는 4205에 그 밖의 가죽의 제품으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악기의 부품으로 분류를 하세요라고 지침을 준 거예요. 이거는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있는 것만 제시하게 돼도 그것은 악기의 부품으로 분류를 해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생략된 게 있어요. 94리의 물품,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 가죽 소파 같은 거. 이런 게 다 94리에 분류되는 겁니다. 소파나 의자, 뭐 이런 것들 등등. 그 다음에 이제 95리의 물품, 완구, 게임용구, 운동용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제외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6069의 단추.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단추요. 가죽으로 만든 단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제외를 한다. 프레스 파스너, 스냅 파스너, 뭐 이런 것들이 다 단추의 종류입니다. 단추 몰드와 이들의 부품품. 그 다음에 이제 단추 브랭크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이제 브랭크를 그 통칙 그 2의 과목에서 공부를 했었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96069에는 단추의 브랭크를 분류하도록 호에 딱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칙 2를 적용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추 관련되는 거, 프레스 파스너, 눌러서 우리가 그거를 딱 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 있죠?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것들도 다 이 범죄에 포함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트렁크라든가 뭐 핸드백, 뭐 가방에 대한 42025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 42025에 분류되는 것들의
범위를 설정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42025에서는 이르주 제2호의 것 외에도, 즉 42025에서 어떠한 것을 제하라라는 것 외에도 다음도 제외를 시켜줘라, 이런 겁니다.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오래 사용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가방 한번 사시면 뭐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1년 이상씩 하잖아요. 그죠? 오래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420에 분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시트로 만든 가방, 플라스틱의 시트라고 하는 건 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달린 것으로 한정하며,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면세점 같은 데 가면 파는 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플라스틱 얇은 시트로 손잡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된 것인지 상관없다, 이런 거죠. 이게 뭐 스카이샵 무슨 뭐 어디 이런 식으로 여기에 프린트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설명이 쫙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제외를 시켜줘라. 그러면 3923의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3923, 3923. 이게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용구들이 이쪽에 분류를 해줘요. 제가 이제 페트병에 브랭크 할 때도 페트병 자체가 39 이상의 분류를 한다 그랬죠. 물품의 포장이나 운반용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 왜 이 마트에 가면 이런 손잡이가 없는 비닐봉지 있죠? 물건 넣어주는 거. 이런 건 어디로 분류를 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마지막 거 3926에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어떤 물품을 담아주는 것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것으로 손잡이가 있으면 3923, 뭐 손잡이가 없는 타입이면 어디다? 3926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물재료로 만든 제품 같은 거, 그러면 조물재료라는 게 뭐냐면 뭐 대나무 같은 거, 갈대 이런 것들이 아주 조물재료의 대표적입니다. 볏짚 같은 것도 조물재료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면 똑같은 가방이라 하더라도 46025에 분류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46025로 분류를 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42025에 이 물품이 분류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제 그 가방의 끈이라든가 이런 장식품 같은 것들이 만약에 귀금속, 은이나 금, 백금 같은 것으로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한다면 이것을 귀금속의 제품으로 분류를 해서 7115에 분류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거 체인 같은 경우에는 7113에 분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할 거냐를 가지고 이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해줘라. 여기도 보면 그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뭐의 본질적 특성이 있다? 귀금속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또는 이 천연진주나 귀석 같은 것들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71류로 분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의 그 싸움이냐면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러니까 전부를 귀금속으로 만드는 가방이다. 그런 건 당연히 71류에 분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일부다. 그래서 이 품목 분류에서 전부다, 일부다 할 때 일부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일부. 거기서 또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부일 때. 전부이면 문제될 게 없어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일부일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용을 읽어보면 그 4202호나 4203의 물품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다니시는 이 가방에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진주를 붙여놨거나 또는 다이아몬드를 붙여놨거나 또는 귀금속의 체인이라든가 장식품을 부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놈들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71류로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41류, 4202호나 4203호로 분리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4203에는 그 의류도 똑같아요. 의류에도 똑같이 적용을 된다. 가죽 의류에 조그만 이런 어떤 그 장식품을 붙여놨는데 그것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가죽 옷으로 분리를 하고 요놈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면 71류로 분리를 한다. 그래서 이 71류는 우리가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 71류는 굉장히 우선적으로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요놈이. 그래서 요놈의 그 근간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 이것 때문에. 법령집 274쪽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표제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14부나 71류는 표제가 똑같아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 반귀석. 그래서 이 귀석과 반귀석에는 천연, 합성, 재생을 다 포함시켜요. 천연 또는 합성이나 재생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 장식용품. 우리가 아까 공부했었던 거죠. 가죽으로 만든 팔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모조, 신변, 장식용품에 분류한다. 주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1 보면 물품의 전부나 일부가, 이런 거죠. 물품의 전부나 일부가 다음 항목의 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71류로 분류한다. 다만, 제 6부의 뭐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따른다. 라고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로 구성된 것도 71류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뭐가? 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 반귀석. 천연의 것, 합성, 저생의 것. 그 다음에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일부인 경우에는 71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의 특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규정의 특례를. 비록 그 일부분이 파트예요. 일부가. 이 말이 똑같아요. 일부분이나 일부가 같은 말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해당하는 거. 420이나 4203에 분류를 하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71류로 분류를 하라. 이런 거죠. 그때 71류로 분류하는 근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71류 주 1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전부나 일부. 너 일부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분류를 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선권을 두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손목, 끈. 이런 거죠. 휴대용 시계줄. 근데 다만 이제 휴대용 시계줄은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손목, 끈이 이 4203호에 분류되는데 요놈이 뭐다? 귀금속이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야, 요놈이 본질 특성이 있어 없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목분리는 짜잔 시작부터 끝까지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 특성이 뭐냐? 본질적 특성이 뭐냐? 근데 그 본질적 특성의 키워드는 일부입니다. 일부이기 때문에 누가 본질적 특성이 있는가를 따지는 거죠. 혼합물? 그러죠. 소금과 설탕이 혼합됐다. 그럼 설탕이냐? 소금이냐?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라스틱과 가죽의 복합물이다. 그러면 가죽의 본질이야? 플라스틱의 본질이야? 그때는 지침을 딱 줬죠. 2분의 1을 또는 0.15를 기준으로 해서 하라라고 하는 지침을 주게 되면 그것이 리갈, 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해설서 얘기하고 있는 그 규정에 따라가서 분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일부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규율하는 게 본질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본질적 특성이 너 있냐 없냐? 본질적 특성이 없냐를 따져주는 거예요. 늘 거기에 우리는 포인트를 맞춰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규정입니다. 41호의 4. 42035의 의류와 의류 부속품은 장갑과 벙어리 장갑. 그런데 여기 보면 운동용. 예를 들면 복싱 선수들이 끼는 뭐 이런 장갑들도 운동용이죠. 그죠? 여기에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야구 선수들이 끼는 장갑 이런 것도 여기에 분류됩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용. 보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위험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죠. 그게 바로 보용입니다. 그런 것들. 그런 거. 보용을 포함한다. 앞치마와 그 밖의 보용 의류, 바지, 멜빵, 의료용 벨트, 띠, 손목끈. 그런데 손목끈 중에서도 휴대용 시계줄은 91135로 분류를 하라. 이런 거죠. 휴대용 시계줄은 91135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의류와 의료 부속품에는 장갑과 벙어리 장갑, 운동용 보용을 포함한다. 앞치마. 이제 앞치마. 그 밖의 보용 의류. 그래서 앞치마의 성격이 뭐냐 그랬더니 뭐를 보호하는 의류라는 거죠. 앞치마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거지 할 때 또는 요리할 때 어떤 험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앞치마를 입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그 안에 있는 옷을 또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죠. 그러니까 앞치마는 여기서 보용 의류라고 간주를 했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치마 외에 또 다른 보용 의류가 있겠죠. 그래서 늘 우리는 그 물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치마는 보용 의류다. 그럼 또 다른 보용 의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바지, 멜빵. 우리 이 허리띠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바지 위에다 어깨다 걸어서 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료용 벨트 같은 거. 그 다음에 띠. 이런 것들이 의류와 의류 부속품의 범죄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41위는 호혜 체계와 주기정을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43류는 모피, 인종모피와 이들의 제품이 분류되는데 여기는 딱 4개의 호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4301은 생모피가 분류가 됩니다. 생모피.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이런 원피는 제외를 한다. 소, 면양 이런 것들. 그 밖의 동물에 속하는 원피는 여기에 분류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털을 제거하지 않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근데 털이 있다 하더라도 소털 같은 거, 개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냥 41위로 분류를 하는 것이지 43위로 올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모피. 근데 여기도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모피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연처리, 드레스 가공한 것으로서 이런 쭉쭉쭉쭉 해줄 때 비로소 이쪽에 오는 겁니다. 가죽으로 분류되는 그 한계를 정한 것처럼 여기도 보면 모피로 오려면 유연처리나 드레스 가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 인정모피와 그 제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관세율표에서 모피, 즉, 이 4301호의 생모피는 제외한다. 라는 것은 이 43류 중에서 4301호의 생모피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규정. 즉, 무슨 규정이냐면, 털을 제거하지 않는, 이거는 맞아요.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가 생모피라는 건 맞는데, 유연처리나 드레스 가공을 했을 때, 때만 그것을 우리가 모피라고 불러주지, 그 처리를 안 하면 그러면 뭐다? 생모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4301호에 분류를 한다. 그래서 시험에 이 생모피와 4301호의 생모피와 4302호의 모피의 구분 기준을 관련 주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이러면 이게 바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연 처리나 드레스 가공을 할 때 그 처리를 한 것을 4302호에 분류를 하고 그 처리를 안 한 것은 우리가 생모피로 분류를 한다. 조건은 다 같죠. 뭐가 같다? 털을 제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을 조금 좀 당겨서 공부를 하면 주 5 보죠. 이 표에서 인정오피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양모, 동물의 털, 그 밖의 섬유를 가죽, 직물, 그 밖의 재료에 접착하거나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인종호피의 성격을 뭐냐면 뭐죠? 이미테이션 한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누구를? 모피를 이미테이션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런데 직조하거나 직물 형태로 만들거나 편직하여 만든 모종호피는 인종호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은 5801호나 6001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조하는 방법으로 된 거는 5801, 편직하는 방법은 6001호에 분류를 합니다. 직조하는 방법은 5801, 편직하는 방법은 6001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인종호피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그래서 과거에 모피와 인종호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피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스킨이 있고요. 스킨 있고 여기 이제 천연의 털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 인종호피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슬라이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직물입니다. 뒷면에 직물인데 아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면 양모, 동물의 털, 다양한 동물의 털이라는 게, 그 다음에 그 밖의 섬유, 즉 그 밖의 섬유는 우리가 인조섬유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잘라가지고 이놈을 봉합하는 방법을 해도 인조모피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직조하거나 편직하여 만든 모종호피, 이건 이제 파일 직물이라고 해요. 파일. 파일은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걸 파일이라고 합니다. 양탄자의 그 표면에 위에 솟구쳐 있는 걸 우리가 파일이라고 해요. 파일. 그래서 파일 형태를 만들어준 것은 인종호피로 분류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제외되는 거 한번 쭉 보시죠.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부분. 이거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41류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류의 털이나 울을 붙인 원피. 이런 것들은 요 목을 참조를 하라는 겁니다. 41류의 털이나 울을 붙인 원피라고 하는 범주. 그래서 여기는 주 제1호 다목을 참조하라. 예를 들면 무슨 소가죽 같은 데다가 소털을 붙였다. 이래도 이놈은 모피가 안 된다는 거죠. 그 규정에. 개에다가 털을 붙여놨다. 이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죽과 모피, 가죽과 인조모피로 만든 장갑과 벙어리 장갑은 여기에 분류를 하라. 이런 거죠. 우선순위를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죽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제가 입고 있는 방정수 소매로 만든 그 의류와 그 모피가 만났을 때는 상당히 모피에 우선권을 줬는데 이 장갑과 이놈이 같이 붙으면 장갑에게 우선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피 신발 같은 거, 그런 거. 상당한 안에 지금 겨울 굿즈 같은 건데 이 안에 모피나 또는 인조모피가 이렇게 상당량 안에 있어도 그대로 그냥 64주로 분류를 하라. 그 다음에 모피 모자 같은 거. 러시아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고 다니죠. 추운 지방에서. 이런 것들도 65류의 모자로 분류를 하라. 이런 거죠. 네, 마지막 95류의 물품. 완구라든가 게임용구, 운동용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면 분류를 해줘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규정, 4303호는 다른 재료를 더하여 조합한 모피와 그 부분, 의리 부음품과 부속품, 그 밖의 제품 모양으로 서로 봉합하여 조합한 모피와 그 부분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모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은 모피고 이만큼은 방정 섬유 재료를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합했다라고 해도 이놈을 이쪽에 분류를 해주라. 이런 거죠. 그게 주 3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4는 뭐냐면 모피나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부에 붙인 의류와 의료 부속품 이런 것들은 이쪽에 분류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오직 트리밍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관세청에서는 요 정도는 트리밍입니다. 요 정도. 요 소매에 요 정도 있는 거는 트리밍이에요. 그런데 요 부분, 내피는 없다고 보고 요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트리밍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는 거죠. 이 정도. 상당한 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류를 하라 그러면 430, 35 이렇게 분류를 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 요 부분이 없고 요 소매 부분만 모피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6116, 62류, 62015 쪽으로 분류를 하겠죠. 남성용이라는 전제야. 62015. 여성용이면 25 이렇게 분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3과 4는 이 모피와 다른 재료의 이 조합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겹붙여진 이런 것들은 어디에 우선권을 줄 건지를 기울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면 일부가 이런 거죠. 그 일부가 뭘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거죠. 그 일부가 뭘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일부가 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8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8부에 관한 내용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물에서 얻어진 것 중에서 크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섬유재료입니다. 방경 섬유재료. 그래서 이제 누에가 생산한 누에고치. 그걸로 얻어진 실과 직물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양. 그 양털을 깎아가지고 얻은 그 실과 직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성 섬유재료죠. 그것은 11부에서 하는데, 그것은 뭐 다음에 11부를 모아서 하도록 하고, 요 강의가 끝나면 이제 다시 2부, 식물성 생산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끝내고 좀 10분간 쉬었다가 그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